안녕하세요. 안중거래 펜의 강의. 오늘은 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데요. 오늘은 펜 스케치부터 간단한 수채화 채색까지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가 작아서 긴 시간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그리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꽃의 크기를 가늠하면서 가운데 그려주고요. 기준이 되는 잎사귀들을 사방에서 그려줍니다. 자, 꽃을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자연스럽게 꽃이 꽃잎이 중첩되는 느낌들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스케치를 열심히 해주시면 채색할 때 재미있고 쉬워집니다. 채색을 변화 있게 하는 거는 수채화를 능숙하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수채화가 훨씬 펜화보다 어렵습니다. 그걸 감안을 해서 펜으로 충분히 그림자의 모양이라든지 꽃의 어떤 좀 디테일한 흐름들 꼼꼼하게 스케치를 해주면 나중에 수채화로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칫 수채화로 변화를 섣불리 주게 되면 그림이 탁해질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에 겹쳐진 꽃이 있어요. 좀 어정쩡하게 겹쳐져 있지만 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려보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지금 빛은 왼쪽에서 오는 것 같아요. 자, 기준이 되는 꽃잎사귀들을 그려줍니다. 그 벌들이 이제 여기서 꿀을 빨아먹죠. 이 부분이 사실은 그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림을 잘 그리려고, 꽃을 예쁘게 잘 그리려고 하면 요 주름, 요 주름과 요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을 신경 써서 그려줘야 합니다. 이 잎사귀들은 덩어리가 그렇게 또렷하게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나마 덩어리가 많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거리가 많게 스케치할 때도 다양하게 스케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채색을 할 때 이렇게 얇은 면에 겹치는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스케치를 할 때 이렇게 웬만큼 분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형태를 그릴 때 이렇게 꽃이 많은 형태를 그릴 때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모서리들을 딱딱딱 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서리들이 이제 끊어져 버리면은 이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교차되는 지점들이 너무 많아서 산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 점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잎사귀는 무조건 제일 큰 위에 있는 것부터. 위에 있는 거 그렸죠? 그러면은 사이사이에 잎사귀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양한 잎사귀들이 있네요. 여기는 뭐 어두만이라서 그렇게 뭐 돋보이는 부분들이 없고요. 여기는 이제 꽃 무리가 있네요. 꽃 무리는 여기는 약간 날려줄 겁니다. 분위기상 슬쩍슬쩍 외곽 형태만 잡아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어둠을 다 안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멋진 작품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이 수채화에서 시간을 많이 쓰는 거는 좀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별로 저는 수채화에서 시간을 많이 쓰는 거는 별로 권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채화에서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 탁해집니다. 수채화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의 예술일 수 있어요. 물론 수채화 작품을 하게 되면은 시간을 길게 오래 그릴 때도 많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펜 스케치 위에 수채화 채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형태는 지금 펜화가 다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시간을 오래 드릴 필요가 없어요. 형태를 다 그려주기 때문에. 형태의 강약을 펜화가 다 지금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려주는 이유가 이렇게 펜으로 그려주면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일단은 채색할 때 형태의 분리가 빨리 된다는 거, 간편하다는 거.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그림 수준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림이 더 멋있게 됩니다. 수채화로 이런 선이라든지 변화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거를 이제 제수처라고 하는데 이런 제수처는 펜화만이 가능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펜으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수채화로 그려가면 펜화의 선적인 시원시원함도 표현도 가능하고 수채화의 시원한 터치와 맑은 색감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이더라도 이렇게 펜화에 조금 더 시간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채색을 하는 경우라면은 이렇게 펜화에 시간을 오래 들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톤을 수채화로 넣어야죠. 그게 더 빠릅니다. 효과적이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간략하게나마 어둠의 모양을 스케치를 열심히 해주고 채색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어지럽죠. 톤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순서를 결정하는 게 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톤과
컬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어지럽고 복잡한 느낌이 훨씬 덜할 겁니다. 자, 지금은 이 복잡함을 충분히 즐기도록 하자고요. 자, 저는 사각형으로 형태를 만드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 부채꼴 형식으로 뒤쪽을 넓게 주고 안으로 들어서 좁혀 들어가는, 그래서 뒤쪽을 넓게 잡는 이유는 뒤에도 더 많다라는 거를 조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런 구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충분히 복잡함을 즐겼습니다. 잎사귀는 자세하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풍부하게 많이 그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색 세팅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붓은 사선 붓입니다. 물감은 제가 수업 때 쓰는 휴대용 물감이고요. 이 물감은 제가 요 키트들을 사서 이제 만든 물감인데, 물감은 그렇게 좋은 물감은 아닙니다. 고체 물감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알파 실버 레벨 물감입니다. 똑같이 채색하는 건 아니고요. 이 꽃은 이제 제일 포인트 같으니까 핑크색으로 채색을 할 계획입니다. 요 두 꽃은 흰색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얘 흰색, 그 다음에 나머지는 노란색으로 할 생각입니다. 얘도 노란색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한번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선명함이 잘 살아야 되는 노란색을 자, 먼저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은 퍼머넌트 옐로우입니다. 자, 채색을 할 때는 끄트머리 밝은 부분들은 약간씩 남긴다라는 기분으로 전체 다 채색하지 마시고요. 대신 이 안쪽은 조금 진하게 채색을 하고 바깥쪽은 살짝 남긴다는 기분으로 해줍니다. 자, 이쪽은 자세하게 안 그릴 거기 때문에 살짝 풀어주겠습니다. 하얀색 꽃으로 한다고 했는데 약간 착각을 했네요. 자, 그 다음 핑크입니다. 이 진한 색은, 핑크는 명도 단계로 봤을 때 좀 진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진한 색깔을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첫 번째 톤 올라갈 때는 조금 밝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끄트머리는 물로 살짝 풀어서 충분한 변화를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자, 오늘도 잊지 말아야 될 것, 수채화를 할 때는 항상 휴지를 두고 합시다. 물이 많을 때 빼야 되니까요. 자, 이제 녹색의 꽃잎을 그릴 때입니다. 자, 기본 톤은 셉 그린입니다. 채색할 공간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물감을 많이 진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물을 듬뿍 머금고 한 번에 채색을 시원시원하게 변화를 줘가면서 해줍니다. 자, 위에서부터 갈까요?
진한 것 같죠? 하지만 이걸로 계속 풀어나갈 겁니다. 마침 종이가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밑으로 슬슬 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풀어줄 거기 때문에 살짝 바탕색을 밝게. 자, 지금 이 잎사귀의 변화는 사실 어둠의 변화라기보다는 표면의 밝음의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요. 이게 지금 잎사귀의 중간 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꽃은 잎사귀보다 다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꽃잎을 둘러싸고 있는 이 녹색의 변화가 그림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진하다거나 너무 밝다거나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여기는 좀 진하죠? 물론 여기 어둠 들어가면 더 진해질 겁니다. 이런 데는 약하죠? 자, 분위기를 착 잡아줍니다. 밑으로는 풀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어둠을 진하게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바로바로 어둠 된다는 그런 분위기로 살짝 시원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세루리안 블루를 섞어서 잎사귀 표면에 변화를 줍니다. 자, 이제 상당히 중요한 꽃 가운데 부분을 퍼머넌트 오렌지를 시작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왼쪽 부분은 살짝 남기고 채색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두운 부분은 번트 시에나에 그대로 지금 있는 여기
세루리안 블루 자리에다가 그대로 섞어줍니다. 그냥. 자, 이걸로 그대로 그림자를 그려주셔도 됩니다. 자, 꽃의 그림자를 그릴 때는 여기다가 물을 좀 타서, 색깔이 짙을 때는 물을 좀 타서 좀 맑게 하시는 게 좋아요. 물을 좀 타서 물을 좀 빼셔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그림자가 너무 진해서 이 꽃의 그림자가 이 잎사귀의 색깔하고 똑같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어둠 속에 있죠. 살짝 덮어주죠. 과감하게. 여기도 덮어줍니다. 하얀색 꽃을 칠해주겠습니다. 하얀색 꽃은 세루리안 블루와 옐로우 워커의 혼색인데, 세루리안 블루 느낌의 옐로우 워커 혼색에 물을 많이 타서 밝음을 바로바로 그려준다는 기분. 그림자는 아직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밝음을 잘 남기면서 너무 약하면은 이 하얀색 종이가 안 보이고요. 너무 진하면은 하얀 꽃으로 안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딱 그려보고 농도가 진하면은 바로바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노란색의 발색을 한 번 더 올려주기 위해서 노란색을 조금 진하게 해서 결이 지는 부분들의 느낌을 조금 더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노란색의 어둠을 해놓은 색깔 있죠? 이걸로 흰색 꽃에 그림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꽃이 거의 다 됐고요. 이제 꽃 속에 잎사귀의 잎사귀의 어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속의 잎사귀는 색 자체로 어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다이크 브라운과 버밀리언의 혼색을 써서 어둠을 확실하게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충분히 혼색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어둠의 어떤 색 비율의 변화를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버밀리온이 많죠. 여기는 반다이크 브라운이 많은 부분. 그래서 조금 변화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두움의 어떤 색의 조합이 재밌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진하게 하지는 마시고요. 색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이 펜선의 맑은 느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색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너무 이 농도를 진하게 하면은 그림이 좀 답답해 보입니다. 자, 어둠을 그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느낌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외곽 부분의 분위기를 조금 더 살려주겠습니다. 펜선으로 이미 변화를 많이 주긴 줬지만 이렇게 수채화로 형태를 그려주면서 외곽에 있는 밝음도 뭔가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자, 이렇게 오늘 꽃의 채색을 해봤습니다. 꽃의 형태는 어차피 두 가지가 다 그려주고 있어요. 펜선과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녹색 꽃잎이 이 꽃의 형태를 다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꽃의 형태를 색으로 그리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군데군데 남겨서 시원시원한 펜선의 변화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과감하게 잎사귀의 변화를 충분히 느끼면서 전체적으로 중간 톤으로 잎사귀를 깔아줬죠. 잎사귀를 깔아주면서 잎사귀의 컬러가 꽃들의 형태를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꽃들의 변화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 안쪽에 어둠을 다양하게 그려주면 그림이 끝이 납니다.
컬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컬러를 조금 더 올려주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오늘 채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